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소형항공 운송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한 조종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서는 얘기했다시피 울릉도에 비행기 공항이 세워져서 항공사가 만약에 국토부가 얘기하듯이 80인승 항공기가 다니게 된다면 하루에 몇 편이 다닐 수 있고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지 한번 현재 들어가는 울릉도에 들어가는 인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좌측의 화면에서처럼 해양수산부에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정책 자료란에서 통계 정보 조회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분야별 검색에서 해운 물류 상세 분야 해운 물류에서 이제 검색 결과로 해서 내양 여객 수송 실적이라는 요 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내양 즉 육지에서 주로 섬으로 이렇게 수송된 그 인원이 이렇게 그리고 취항했던 선박의 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울릉도의 경우 80인승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자, 2022년 자료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자, 동해에서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동해 강릉 울릉 노선이 이렇게 있고 묵호 울릉 노선이 이렇게 있죠. 소개가 25만 9천 명 이렇게 나오는데 강릉 울릉 노선과 묵호 울릉 노선 이렇게 나오죠. 자, 왼쪽에 자, 강릉 울릉 노선에 14만 7,804명이 갔고요. 14만 7,804명 오른쪽에 보이시죠? 울릉도 2022년 수송 실적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묵호 울릉도로 11만 1,225명이 갔습니다. 여기서 더하기 했죠. 이 페이지에서 이제 포항에서 또 울릉도 가는 노선이 있죠. 거기에 자료를 이렇게 또 가져옵니다. 포항 울릉도 노선으로 해 57만 4천 명 갔고요. 그 다음이 이제 후포 울릉 노선이 있죠. 후포 울릉에서 15만 4천 명. 자, 요 숫자를 전부 더하게 되면 98만 7천 명이 2022년도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의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2년에 코로나 기간이었죠. 그때 울릉도의 최대의 관광 수요가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때 관광 인원이 46만 명으로 최대를 찍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왼쪽에 구글에 검색 이렇게 울릉도 46만 관광객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연간 46만 1,357명이 찾아 울릉군이 관광객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이 찾았던 2020년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저 말에 의하면은 자, 어떻습니까? 46만 명이 최대의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금 보셨듯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이렇게 이용해서 제가 다 더한 값은 보시면은 98만 7천 명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실 수 있는 점은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는 즉 내양수송 보시면 내양 여객 수송 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포항에서 이제 울릉도를 가고 다시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송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가고 오고 이 숫자가 다 더해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뭡니까? 몇 명이 울릉도로 가느냐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전체 숫자에서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49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신문에서 발표한 통계 2022년 동안 2022년도에 46만 명으로서 최대치였다고 하는 숫자에 근접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한 3만 명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울릉도 주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뭐 통계상으로서의 서로 간의 오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집계 기간이라든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유의미할 정도로. 자, 3만 명 차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숫자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9만 명이라는 숫자를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2022년에 49만 명이라는 숫자에서 나누기 2를 합니다. 자, 나누기 2를 하는 이유는 자, 비행기 배 이용객이 반반이라는 영국 실리 제도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배를 이용하실 분도 많으시겠죠. 이제 차를 가지고 가시거나 이제 짐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배가 또 이제 또 그 나름대로 낭만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원하시는 분은 배를 이용하실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반영을 해서 나누기 2를 하면 24만 명이 나오죠. 자, 거기에서 다시 또 2를 나누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비행기가 만약에 이제 김포에서 만약에 울릉도로 이렇게 다 직항 노선이 국토부가 얘기하듯이 생기게 된다면은 자, 거기에 하나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한 군데가 생기겠죠. 수도권을 위시한 한 군데, 그리고 남쪽에 포항이라든지 대구, 부산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쪽에 한 군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살고 있죠. 그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겠습니까? 수도권에 가서 비행기를 타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저는 나머지 인원은 이제 만약에 남쪽에 세워질 어떤 울릉도로 직항이 만들어진다면 거기 가서 비행기를 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를 다시 또 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비행기를 이용할 인원은 12만 3천 명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수도권에서 비행기로 울릉도에 한 해에 갈 인원은 12만 3천 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최대치를 잡은 거예요. 최대치 46만 명. 인터넷을 통해서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분야별 정보에서 여기 공공 데이터 개방, 여기에 울릉군 공공 데이터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울릉도 관광객 입도 추이라는 이제 2023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제 미리 보기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자, 울릉도 관광객 통계가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을 올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자료를 보시면요, 46만 명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죠. 자, 거의 뭐 근접하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과거의 자료를 보시면은 2017년에 34만, 2018년에 35만, 2019년에 38만이었다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다가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해외로 가지 못하면서 이제 46만을 찍었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2023년에는 40만으로 이렇게 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엔 현재 약 10%가 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자, 그렇게 되면서 울릉군은 더 이상의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자기들도 이렇게 줄고 있는 게 조금 쪽팔렸던 것일까요? 자, 올해 그래서 약 10%가 더 줄게 되면 전 36만 명 정도까지 이제 줄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울릉도에 공항이 생기면 이제 그 유발 수요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제 마치 제주도처럼 더 많이 이용해서 울릉도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주도하고 울릉도는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제가 아직까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단 그거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간략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자, 울릉도와 제주도의 차이는 크기부터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거의 29배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주민의 수도 제주도가 거의 67만 명이에요. 울릉도는 8천 명이고. 자, 그 말은 뭐냐? 제주도는 이제
관광 수요도 있지만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비행편이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제주도의 상위 개념의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서울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걸 교통으로서의 그것을 이제 개념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작은 도시에서 이제 중소도시로 이제 교통을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또 중소도시에서 더 큰 도시로 다시 이렇게 대형 수송 장치가 있는 이제 교통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미 거의 67만이 사는 거의 대도시급이죠. 그리고 천혜 관광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우리나라 내에서 다른 어떤 인프라가 더 필요한 곳은 서울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가 이제 더 큰 인프라가 필요하면 서울을 가기 때문에 서울에 가려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이 또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의 수도권의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장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관광지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완전히 맞아떨어져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것이지, 다른 섬, 작은 섬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울릉도 주민들에게 또 더 나은 인프라를 필요한 곳은 그 울릉도가 속해 있는 경상북도죠. 수도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권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주요 관광 목적은 제주도 또는 일본, 더 좋은 곳이지 울릉도가 아니에요. 또 울릉도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나라 대충 섬 같은 곳에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잘 안 갑니다. 이런 뭐든지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그래서 제주도하고 마치 울릉도에 공항을 지으면은 제주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은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다른 모든 나라들이 1970년대부터 섬에 공항을 다 지어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울릉도에 공항 하나 지어서 제주도가 될 정도면 이때까지 안 짓고 대체 뭘 했단 말입니까? 자,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자, 수도권에서 비행기로 울릉도에 한 해 갈 인원이 12만 3천 명 정도 나오겠죠. 자, 이 12만 3천 명을 단순히 이제 1년 356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 평균 338명이 나옵니다. 자, 이 숫자만 보면 이제 80인승이니까 하루에 한 4편은 뜰 수도 있겠네 라는 이런 식의 이제 예상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루에 평균 4편이면 나쁘지 않겠는데? 자, 이렇게 단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작은 섬들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자, 여름에는, 자, 이 울릉도 입도 관광객 통계를 보시게 되면, 자, 1월달, 2월달엔 겨울이죠.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인원이 8,000명, 7,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핫했던 2022년도에도. 그러나 5월달에 어떻습니까? 8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6월달에는 거의 6만 명이죠. 자, 차이가 어떻습니까? 많게는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10배의 차이. 엄청나죠, 이거는. 여러분, 2023년도 더 심하죠? 1월달에는 5천 명인데 5월달에는 7만 명이에요. 무려 12배의 차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울릉도 46만 명 중에 5월에만 8만 명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퍼센트는 17.4%의 관광객이 5월에 집중적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12만 3천 명의 17.4%는 2만 명이 나옵니다. 2만 명. 자, 2만 명을 이 30일로 나누게 되면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716명에 간단한 얘기가 되겠죠. 716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80인승 거의 9편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9편의 숫자만 보면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자, 그러면 비수기를 한번 봅시다. 비수기 12월 달에는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12월 달에는 약 6,000명 들어갔죠. 6,229명인데, 자, 6,000명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1.3% 정도 됩니다. 12월에. 자, 그러면은 이제 1.3%는 12만 명의 1.3%는 약 1,600명이 나와요. 그걸 30일로 나누게 되면 비수기에는 하루 평균 53명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하루에 한 편도 다 못 채우게 된다는 얘기죠.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탑승률이 나와야 손익분기점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80인승에 53명밖에 하루에 한 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수기 때는. 자,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수기 때는 하루에 9편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이제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비수기 때는 하루에 한 편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대 성수기 때는 하루 9편이 필요하지만 비수기 때는 하루 한 편도 다 못 채우죠. 그러면 만약 9편을 위해 이 9편을 소화를 하려면 적어도 2대의 비행기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떻습니까? 비수기 때는 하루에 한 대는 운항을 못하는 거죠. 왜냐? 하루에 한 편밖에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운항할 수 없는 다른 한 대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될까요? 막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수기 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비수기 때는 아예 비행기 한 대가 서버려요. 다른 한 비행기도 과연 손익분기점에 탑승객이 나올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한 대로 다른 뭐 제주도를 간다든지 다른 뭐 울산을 간다든지 또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소형 항공기사들이 우리나라의 울릉도를 제외한 다른 노선을 다니다가 다 망했죠. 다른 대형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진 것도 있겠고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자, 울릉도 외에는 그것도 성수기 외에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 대는 아예 운항을 멈춰버려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성수기 때 벌어놓은 것을 다 까먹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성수기 때도 하루에 9편에 필요하다고 나오지만 울릉도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울릉도를 방문하시는 주요 목적의 대부분이 이제 독도를 가는 거죠. 울릉도에서 독도행 배를 타기 위해서는 그 시간대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대부분 가시겠죠. 섬에 놀러 가는데 오후에 가거나 저녁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냐면 아침에 대부분의 승객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들어갈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나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비행기는 김포와 울릉도 사이를 왕복을 해야 되죠. 갔다가 와야 됩니다. 다시 가고 다시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항을 하죠. 그럼 만약에 아침 한 6시, 7시에 울릉도를 가게 되면 7시에 도착을 하더라도 다시 정비해서 김포로 오게 되면 한 30분 후에 7시 반에 다시 출발을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김포에 들어오면 아침 8시 반이 된다는 소리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한 대가 아침에 2번 왕복을 하게 되면 거의 점심때가 되어버립니다. 점심때 이후에는 사람들이 울릉도를 갈 이유가 잘 없겠죠. 이미 독도행 배도 다 떠나버리고 울릉도 가서 뭐 다른 걸 구경하고 숙박을 하는데 엄청 비싼 돈을 내면서 숙박을 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 비행기가 있으면 아침 일찍 가서 울릉도 한 바퀴 도는데 차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배 시간에 맞춰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배 한번 타고 갔다 오면 막 오후 한 3시, 4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비행기로, 마지막 비행기로 김포로 돌아오려고 하겠죠. 그런 당일치기 노선이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겠죠. 굳이 오후에 들어가서 독도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관광하면서 하룻밤 숙박비를 쓰고 다음날 독도를 갔다 오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짤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9편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는 비행기가 운항을 해도 아마 충분한 탑승객을 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굳이 그 시간을 이용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상 지금 이제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계산상으로 이렇게 하루에 9편이 나온다고 해서 그 9편이 제대로 그냥 비행기가 9대가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울릉도 관광객 입도 통계를 보시면 자, 보시면 2022년도만 해도 1월, 2월, 그리고 12월은 거의 극명하게 10,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11월도 겨우 24,000명이죠. 3월달 또 11,000명, 거의 5개월이 기간 동안 승객이 극도로 없게 됩니다. 거의 한 대는 비행을 못한다는 소리죠. 결국 성수기 때 번 돈, 비성수기 때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비행기 2대면 자, 성수기 때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비행기 2대 이상을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비행기들은 다 놀아야 됩니다. 아니면 억지로 다른 노선을 띄운다 할지라도 다 적자라는 소리죠. 띄울수록 적자인 그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단 하나의 회사가 김포에서 다닌다고 계산을 했지만 만약에 2개의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듯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기서 반을 줄게 되는 것이죠. 서로 인원을 뺏어먹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 80인승으로 거의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침에 어떤 한 회사가 김포에서 2대의 비행기를 울릉도를 향해서 띄우게 되면 자, 울릉도에 갔다 오는데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침에 울릉도로 4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4편이 운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점심시간이 돼버린다는 거죠. 2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9편의 반 정도는 소화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오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후에 관광객이 과연 누가 들어가려고 할 것이냐가 되는 것이죠. 제주도는 오후에 가도 할 게 많아요. 그러나 울릉도에 오후에 들어가게 되면 별로 할 게 없죠. 독도를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인봉을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아침 시간에 몰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 9편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3대를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비행기 3대가 아침 6시나 이렇게 울릉도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것으로 하루에 자, 6편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9편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4대의 비행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4대의 비행기가 울릉도로 아침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320명이 들어가는 거죠. 갔다 오는데 약 3시간이 걸린다고 치면 이것을 2번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거의 그래도 한 8편 소화를 하니까 자, 성수기 인원을 다 소화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점은 자, 밑에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죠. 비수기일 때 나머지 3대가 일을 못하고 땅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 때 이 하루에 9편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많이 갖고 올수록 비수기일 때 그 항공사의 적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아예 비행기가 비수기 때는 한 대를 제외하면 다 서버려요. 그 엄청난 적자를 과연 이 성수기의 기간에서 여러분들은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80인승을 띄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자,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 외국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육지의 교통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울릉도를 간다고 치면은 강원도로 와서 아니면은 이제 경상북도 쪽으로 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로 가는 노선이 저는 가장 지방도 살리고 울릉도에 좀 더 다양한 시간대에 비행편이 보급이 돼서 항공사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